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 과밀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넘치다 보니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업소가 많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종업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을 대상으로 전국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밀집도가 2000년 59개에서 2010년 65.8개, 2015년 69.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과밀화율이 높다 보니 영업이익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015년 기준 도내 도소매업의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2,1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2,500만 원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전체 절반을 넘는 53.2%나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음식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기준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과밀화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3%에 가까운 음식 숙박업소는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상권 성장을 위한 수요 기반 정책과 신산업 발굴의 산업 기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강원 지역의 전질적인 과밀화에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업종 모두 손실 발생 업체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보면서까지 영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퇴직자 등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원안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오징어와 문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금어기 확대 기간이 주 조업 시기와 겹치는 데다 다 자란 고기까지 잡지 못하도록 포획 금지 기준을 강화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20cm부터 정도 돼야만이 산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먼 밭에서 오징어를 잔오징어를 잡아보다 보면 14cm, 15cm도 산란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해수부가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시행령으로 어민들 못 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 법 만들어봐도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해양수산부는 입법 예고대로 개정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조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하는 안을 갖다가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마련되고 권고안이 제시가 되면은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영월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협의를 무시한 학사 운영과 일부 교사에 대한 업무적 괴롭힘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교사들은 해당 교장의 전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영월 A고등학교의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사협의회가 결정한 내용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안을 거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학사 운영에 있어서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임한 이 교장은 승진을 앞둔 교무부장에게 자신이 승진할 때는 교장 의전을 위해 차도 바꿨었다며 은근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또 교무부장이 신청한 교육경비는 결제되지 않거나 노후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할 때 배제되는 식의 일이 반복됐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PC도 교체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제 라인에서 이 PC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교무부장 PC 교체해주지 마. 민원에는 또 어린 자녀를 둔 교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 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문제 제기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차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윗사람을 모셨다는데 저는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 차를 새로 산 것은 교장 연수를 받을 때 새로 샀습니다. 교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강원도교육청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접수하고 교장을 전보 조치해달라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림픽을 치른 평창 대관령 지역이 각종 운동선수들의 여름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7월과 8월 2달 동안 축구와 육상, 동계 종목 등 55개 팀 800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선수들이 체류하면서 약 13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은 여름철에도 비교적 선선하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훈련장은 물론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각종 체육대회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7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선 앞으로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 주민들의 주택 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폐광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폐광 지역 진흥지구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택 신축과 개축 비용의 융자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원도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